요즘 리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헬스케어나 5G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성장 산업에 리츠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왜 지금 시점에 리츠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리츠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리츠를 골라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츠가 요즘에 왜 이렇게 관심을 받냐? 가장 단순한 이유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국들의 리츠 인덱스를 살펴보면요. 일본의 리츠 아주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요. 미국 리츠, 싱가포르 리츠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홍콩의 리츠도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홍콩 시위 사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리츠 인덱스의 가격이 좀 꺾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리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저금리이기 때문인데요. 리츠에 돈이 들어가는 그 돈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수익이 더 좋으냐, 아니면 리츠를 들고 있을 때 수익이 더 좋으냐, 조금은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돈들이 리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수익보다 리츠를 들고 있을 때 수익이 조금 더 높다면 안정적인 리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길게 봤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게 되는 역의 상관관계를 대체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이기 때문에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경기가 좋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임대 시장도 좀 침체를 보이거나 아니면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시장에서 왜 리츠에 투자를 하라고 할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 금리 인하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실질 금리를 낮추게 되고 실질 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을 풀므로써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하강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하강을 막는 결국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시장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츠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럼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리츠를 투자해야 되는지 하나씩 탑다운 방식으로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것은 바로 경기와 금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기는 둔화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리츠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가장 먼저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럼 전 세계 수많은 리츠들이 있는데 어느 국가의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를 판단을 내려봐야 되겠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츠에 투자하는 성향의 돈들은 그 성향이 다소 보수적입니다.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의 이자를 주는 그런 그런 이자를 원하는 그런 돈들의 성격이 짙은데, 그러면 각 국가별로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이 더 나은지 아니면 리츠를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이 더 나은지를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이 보이는 음영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준선을 넘어서게 되면 채권을 들고 있을 때보다 리츠를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고요. 미국과 호주의 경우가 채권을 들고 있을 때보다 리츠를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을 더 높게 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을 살펴보면 물론 채권을 들고 있을 때보다 리츠를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이 좋긴 한데 이 성장률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약간은 애매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채권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이번 리츠 투자에서 좀 배제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국가별로 어떤 국가에 리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개별 리츠에 대한 판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나 금리 조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리츠를 투자하기에 마땅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 리츠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그 리츠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공실이나 임차인 등의 개별 리츠 평가입니다. 아무리 그 경기나 금리 조건이 좋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리츠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빌딩에서 공실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개별 리츠 평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가지 리츠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롯데리츠의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롯데리츠는 구조가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롯데 강남점 백화점을 비롯해서 7개의 자산을 롯데리츠에다 넘기면서 50%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조 원이라고 했을 때 올해 받게 되는 이 배당금은 총 6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 정도의 지분을 롯데쇼핑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를 롯데쇼핑이 배당금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롯데 강남점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1년간 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다른 6개의 자산도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만 이 300억이라는 배당금을 받고 200억이라는 임대료를 내는 이런 구조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구조가 좋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롯데쇼핑과 최대주죠. 롯데쇼핑과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롯데쇼핑이 상당히 좋은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한 그 리츠를 보면 국내 리츠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굉장히 좋은 건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는 대형 그룹사들이 또 입주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그룹이 빠져나가게 됐을 때 이 공실을 무엇으로 채우지라는 의구심이 남게 되고요. 또 다른 건물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이 대형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긴 한데 이 기업이 요즘의 상태가 좀 좋지 못합니다.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이 기업이 빠져나가게 됐을 때 그 공실을 무엇으로 채우지? 라면서 공실과 임차인에 대한 개별 평가를 내린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리츠에 투자해도 될 것인가를 먼저 하고요. 그러면 어느 국가의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국가 내에서 개별 리츠별로 이게 공실이 많은지 아닌지, 임차인들의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내려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리츠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